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강의를 맡은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 문흥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박수 소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이 고객관리 및 상담 기법 교육 과정 어제 김동환 위원님께서 아주 열강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한 강사가 이틀 동안 다 또 진행을 하면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사 좀 체인징해가지고 1차는 제가 8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조별로 어제 1일차 학습했던 내용도 한번 공유를 해보신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요. 어제 학습했던 내용들 제가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모듈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B2B 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세계 성격들을 리더들이 얘기하고 있는 B2B, 또 제한 영업의 그런 필요성, 가치를 한번 학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 고성과자들, 흔히 하이퍼포머라고 하는데 그런 고성과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한번 실습을 통해서 도출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새로운 영업 패러다임이란 가격을 가지고 경쟁사와 또는 고객에게 설득을 하려면 이제 한계가 있다. 좀 더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란 우리가 느끼는 영업 단계에서 가치가 아니라 고객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그 가치를 잘 찾아서 거기에 부합되는 뭔가 솔루션을,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가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오늘 2차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8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 몸을 푸셨다, 워밍업 하셨다. 본론은 이제 오늘부터, 오늘 8시간 내용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제안을 했으면, 고객에 또 미팅을 했으면은 제안을 하게 되겠죠. 또 제안을 했을 때 수주율이 올라가야만이, 수주율을 높여야만이 매출과 수익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단에서 3가지가 중요하다. 몇 가지요? 네, 3가지 핵심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 어카운트. 그럼 이제 우리 기존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선들 가운데 선별을 해서 가장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볼륨을, 매출과 수익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는 키 어카운트 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제 기존 거래선 가운데 가장 탑5나 탑10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거기에 키 어카운트를 통해서 기존 고객 관리를 통해서 좀 더 매출 볼륨을 올리고 또 교차 판매를 통해서 제품의 거래 품목을 더 다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키어 카운트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고객 상담 스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 영업을, 특히나 B2B 영업은 대면 영업을 하게 되는데 고객사 실무자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상담, 미팅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나는 어떻게 주도해서 그 상담과 미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 그 가운데 제 아무리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고객사가 순순히 거기에 설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론을 제기했을 때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또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 고객 상담 스킬을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때는 전체적인 과정 내용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게 나한테 이 교육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름의 개별적인 나의 액션 아이템, 액션 플랜을 간단하게 한번 실천 전략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모듈은요, 네 번째 모듈은 키 어카운트. 우리 기존 거래선 가운데 그 매출 볼륨이나 이익이나 상위권에 있는 거래선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거래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래선도 기존 거래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우리의 제품을 구매를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래선이나 또는 거의 뭐 주기적으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그런 고객사나 똑같이 리소스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비효과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선택과 집중의 그런 포인트에서 키 어카운트를 좀 선별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영업을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대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대비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목표 대비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하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죠. 효과적이라 하면. 근데 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효율적이라는 말은 투입되는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리소스가 있다는 겁니다. 인풋이라는 투입되는 자원, 자본, 어떤 그 리소스가 있는데 그에 비했을 때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 원료 대비 또는 리소스 대비 결과치를 가지고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 어카운트를 선별하고 그 관리를 잘하는 것은 결국에는 효과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 효율적인 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그 중요성과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영업의 성과를 확대를 시킬 거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기 전에 영업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저께 처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때 고성과자들의 행동 특성이나 영업 행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그러면 그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핑계가 많다, 불만이 많다. 또 우리 회사는 뭐 가격이 이래서 안 되고 뭐 기능이 이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평 불만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신한테 좀 잘 대해주고 우호적인 그런 고객사는 좀 잘 찾아가기는 반면에 자기를 좀 까탈스럽게 하고 뭔가 요청사항이 많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에서는 사실 잘 찾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까탈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데 그런 고객사를 잘 코드를 맞춰주고 잘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영업 성과를 만들어내주는 주요한 고객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이유로 또는 나를 항상 갈 때마다 일거리를 많이 던져준다는 이유로 방문을 꺼려한다든지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키 어카운트를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고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또 우리가 이제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셀링이라 하면 매출 볼륨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예전에는 그 제품을 통해서 100만 원의 매출과 수익을 얻어들였다. 그런데 좀 더 고도화된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의 그런 제품을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끔 해서 매출과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을 업셀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셀링이라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한 품목을 파는데 그 품목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 그런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교차해서 판매하는 더 이제 품목을 더 다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처음은 이 품목으로 이제 거래를 맺었는데 여기에 안주하는 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롭게 우리 신제품이라든지 새로 개발된 제품들을 계속 더 붙여나가는 그래서 교차 판매를 하는 것을 이제 크로스 셀링이라고 합니다.